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6일 기술적 분석의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썩 흡족하지 못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런 지표에 대해서 미 국채금리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51불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할까 예측할 필요 없이 30분의 흐름이 이제 120편까지 이탈하면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다시 올라타면 다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50불 아래에서만 매수 접근이지 그 위에서는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어떤 트럼프 랠리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잘 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더 간다고 하더라도 쫓아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내가 이제 눌림이나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실탄이 넉넉하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먹을 때의 어떤 폭보다 혹여 조정이 왔을 때 손실 보는 폭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만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저점이 다시 한번 갱신이 되면서 사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지수적으로는 겁낼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구간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빠져도 다시 돌아온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노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접근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환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00원대 초반에서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죠. 근데 이 작은 차이들이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어 매도세를 좀 잠그지 않을까.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 줘야지 이 흐름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한 번 더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적으로는 어찌 되었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던질 구간은 아니다. 진입 구간에서는 버틸 수 있으면 혹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매수 구간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뭐 기가 막히게 가고 있죠. 여기서 한 사이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뭐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상단을 계속 밟고 가는 흐름이 살짝 깨졌습니다. 다른 거 없이 120평이 이탈하면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타고 있으면 여전히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빅테크가 별로 좋지 않으면 중소형주가 움직여주고, 중소형주가 안 좋으면 빅테크가 움직여주고, 또 빅테크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잘 못 가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다만 이 흐름들이 합이 맞아 가지고 빅테크랑 중소형 주가 러셀 지수 보면 되겠죠. 러셀 2000 지수 보면 되는데, 같이 빠진다 그러면 미리 좀 조심하는 것도 괜찮다.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흐름에서도 이 음봉이 조금만 더 길어서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 그러면, 즉 어제 시가까지만 내려왔어도 오늘 개파락이 만들어지면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 뭐 꽤 많이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미결제 약정의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혹여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미결제 약정은 아무래도 포지션 매매를 위한 흐름보다는 지수의 어떤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매수세일 가능성이 높다.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전일의 저점도 깼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다만 지금 저 내려오는 20평 이 자리만 다시 올라타면 되거든요. 이 자리가 다시 올라탔을 때 지지만 만들어지면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예단할 필요 없고 예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영원히 하락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던질 구간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어찌되었거나 이 일봉상의 22평을 타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나쁜 패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675 라인 아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좀 합이 덜 맞긴 하지만 얘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는 22평 올라타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려웠었던 흐름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 저는 4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